성장이 조금 느린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뒤쪽에서 훈련을 하거나 이제 뭐 경기에 출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거든요. 부모님이 이제 축구를 그만하고 공고를 진학을 권하셨어요.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축구 더 하고 싶다. 살아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안 믿겠어요, 계속. 계약서를 쓰면서도 안 믿겠어요. 간절한 모습 보고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힘들 때는 분명히 최고의 순간은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고 안 멈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축구공을 워낙 좋아했고 나가서 축구하는 걸 너무 좋아했었어가지고 학교 끝나도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고 있다가 뭐 우연찮게 근처에 있는 학교 코치님한테 일리 와봐라, 축구 한번 해보자 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흔쾌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축구를 시작하겠다. 초등학교 때는 몸이 좀 왜소하고 했지만 크게 불편함 없이 축구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중학교 가니까 확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성장이 좀 느린 편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뒤쪽에서 훈련을 하거나 이제 뭐 경기에 출전하는 게 어려워지는 게 당연했던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외면도 많이 받고 근데 그럼에도 뭐 저는 계속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하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또 부모님께서는 그게 분명히 못마땅하셨을 거고 그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또 전학도 가게 됐던 것 같고 근데 또 그게 전학만이 정답이 아니었더라고요. 본인이 얼마나 열심히 배우려고 하고 그게 중요했었던 것 같은데 기회를 찾아서 또 전학을 다녔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자리를 잡기가 어려웠던 것 같고 그러다가 계속 떨어졌어요. 조금씩 그 학교의 퀄리티가. 중학교를 이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진학을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왜소하고 그래도 경기를 많이 못 뛰다 보니까 진학이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찾고 찾다가 대안학교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진학을 했는데 제 또래가 3명이 있었어요. 3명이 있었는데 2명이 이제 축구를 안 하겠다고 나간 상황에서 1학년이 저밖에 없잖아요. 경기도 이제 뭐 12명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하다가 이제 부모님이 진짜 앞이 안 보이시는 것 같아서 한번 불러서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그때 한번 그러셨던 적이 있었죠. 축구를 그만하고 공고를 진학을 권하셨어요. 이제 가서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심지어 어머니 손잡고 끌려갔어요. 근데 결국엔 제가 그날 갔다가 와서 막 울었던 것 같아요. 네, 축구 더 하고 싶다. 부모님이 이제 그 모습을 보고 힘든 살림이었지만 고민하시다가 주변에 브라질 유학 갔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베팅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브라질 가게 됐던 거죠. 형이 원래 태권도 선수였었는데 뒷바라지가 다 어려웠었던 거죠. 저보다는 형이 아무래도 더 성숙했었던 것 같아요. 저를 위해서 경원이한테 이런 금전적인 부분을 다 서포트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형이 태권도 그 선수의 꿈을 일찍 접었었던 거예요. 이제 저도 나이가 들고 이제 힘든 상황들이 막 올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더 크게 다가오긴 하더라고요. 새벽이랑 저녁에는 한국 코치님이랑 운동을 했고요. 오전, 오후는 브라질 선생님이랑 운동을 했는데 훈련했던 게 다 기본기 훈련이었거든요. 브라질 가면 막 현란한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저는 기본기를 좀 많이 배워서 오히려 진짜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거의 컨트롤, 패스, 킥 이것만 1년 동안 진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 오는 게 하나도 안 무섭더라고요. 막 모든 공을 막 컨트롤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좀 자만이었죠, 사실. 그때 좀 위험하다라는 그런 시선도 있었거든요. 가면 선수가 망가진다. 뭐 실제로 그랬던 선수들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다행히 이제 좋은 대표님을 만나서 좋은 지도자분들이 계셨고 저는 가서 정말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키도 많이 컸고. 지금 그래서 꼭 저 같은 상황에 있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뒤쪽에서 경기를 못 나가고 기본기 훈련만 한다고 해도 절대 아까운 시간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오히려 더 좋은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본기 훈련을 해주는 건 보약이라고 해야 될까요? 참, 네. 제가 브라질 1년을 갔다 와서 1년 유급을 했어요. 유급을 하고 저도 키도 많이 커서 왔고 훈련도 재밌게 막 저도 막 느껴졌거든요. 막 그래서 조금 자신이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1년 유급도 했겠다 해서 자신 있게 영생고로 테스트를 봤는데 떨어졌어요. 유급을 했는데도 떨어졌었거든요. 거기서 한 번 더 충격을 먹었어요. 부모님도 충격이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그때 한 번 더 차라리 이제 심판으로 바꾸자. 근데 다행히 그때 그 영생고 김경량 코치님이셨었는데 아직 선수가 성장할 수 있는 그게 무궁무진하니까 아직은 심판을 선택하진 말고 대학교 가서 선택해도 되니까 경량 선생님이 잘 한번 막아주셔서 다른 팀을 찾고 있는 와중에 한 달 뒤쯤에 영생고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와줄 수 있겠냐. 저는 싫었어요. 어쨌든 저를 떨어뜨렸으니까 그 쓸데없는 자존심이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영생고는 프로 유스는 지원 같은 것도 좋고 이제 환경이 좋다 보니까 부모님이 설득을 좀 하셨죠. 축구도 배웠지만 선수 전에 이렇게 갖춰야 할 태도나 그런 거를 잘 배울 수 있었던 영생고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조성환 감독님을 만났거든요. 조성환 감독님은 어떤 감독님보다 인성을 중요시 생각하셨던 감독님이신데 훈련 중이나 경기 중에 감정 표출이나 보복성 그런 걸로 엄청 많이 혼났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K리그에서 보복하면은 진짜 팀에 엄청난 피해고 그거는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태도들인데 이제 다행히 그런 것들을 잘 잡아주셨죠. 그때 이제 제가 1기였는데요. 제 밑에 또래 애들을 제대로 뽑았던 상황이라 1, 2학년들이 이제 3학년 대회에 나가서 좀 많이 두들겨 맞았죠, 항상. 크게 지고 떨어지고 그랬었어서 많이 배우기도 했지만 오히려 제가 3학년 때 프로 2군 경기를 따라다니면서 몸으로 좀 부딪혀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게 많이 도움됐던 것 같아요. 이제 바로 프로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프로에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대학교를 진학을 하라고 하셨었고 동아대학교를 진학을 해서 제 목표는 1년만 하고 프로에 가는 거였는데 그러지 못했죠. 이제 기본기 연습을 많이 해놨으니까 경기를 하면서 흐름을 끊기게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었으니까 근데 그중에 또 제가 장점을 가질 수 있는 게 뭘까 하다가 나는 열심히 부딪혀주고 좀 싸워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학교 때는 그런 부분만 좀 더 보일 수 있게 준비를 했었던 것 같거든요. 내가 살 길은 이쪽 길이겠구나 해서 대학교 가서는 2년 동안은 이런 부분만 더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2학년을 마치고 꼭 가자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대학에서 선수 생활 하다가 정말 운 좋게 프로에서 콜업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북 현대로 가게 됐습니다. 딱 갔는데 이제 동국이 형 계시고 상식이 형 계시고 진짜 이게 프로에 왔구나라는 게 실감이 됐었고 목표도 제대로 못 잡았어요. 그냥 프로에서 살아만 남아보자. 이제 3년을 살아남으면 그래도 프로에서 좀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선배 형들이 해줬었거든요. 그래서 3년만 살아남아보자라는 생각으로 무작정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선배 형들이 참 많았었는데 정인환 선수도 좋은 말 많이 해줬었고 정혁 지금 인천 코치님 그분도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김상식 감독님이 최고참이셨었는데 저를 되게 잘 챙겨주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김상식 감독님이랑 같이 뛰면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었거든요. 프로에서 제가 수비형 미드필드도 보고 중앙 수비도 봤지만 특히 수비형에서는 제가 잘하려고 이런 준비하진 않았고 기본을 충실히 하면서 많이 싸워주자라는 그런 컨셉을 잡고 했던 게 오히려 신인 때는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프로 생활이 순탄하게 갔던 것 같아요. 1년 차는. 이제 2년 차 끝나고 휴가 기간에 나는 몸싸움이나 이런 희생하는 플레이를 더 준비를 해야겠다 해서 비시즌 때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이제 전지훈련을 떠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집중을 하면서 뛰었거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 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몇 번 입었었냐 너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6번인가 입었었는데 전번에도 6번을 입은 선수가 있었고 후반에도 6번을 입은 선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저는 후반이었고 알고 봤더니 이제 후반전에 6번을 이제 타 팀에서 원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어서 떠나는 날 짐을 다 써놨는데 갑자기 티켓을 뺏긴 거죠. 그래서 선수단은 다 한국으로 귀국을 하고 저는 호텔에 혼자 남아서 그 흰 색깔 쓴 분들이 계약서를 가지고 오셔서 그렇게 이제 계약을 하게 된. 해외 생활을 원체 원했었고 그냥 무작정 어디든 해외를 가고 싶었어요. 그냥 어디든 막 일본이든 태국이든 막 그냥 해외로 나가서 축구를 하는 게 저는 꿈이었었거든요. 안 믿겠어요. 계속 계약서를 쓰면서도 안 믿겼어요. 처음에 가는데 막 수염 이렇게 많은 선수들도 많고 진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그 친구들이 다들 형제가 많은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 하나쯤은 가족으로 형제로 받아들이는 게 어려운 나라가 아니더라고요. 제 소속팀 선수들이 다 이렇게 안아줬던 것 같아요. 이렇게 형제 느낌으로. 축구적으로는 한국보다는 그래도 조금 플레이하기는 편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있었던 팀은 우승권 다투는 팀이었었어가지고 다 국가대표팀 선수고 브라질에서도 올해 선수 받은 선수 막 영입하고 규모가 컸었던 팀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리그 경기를 하면서 되게 많이 느끼고 배우고 경험하고 거기서 이제 제 최고 인생의 은사님을 만난 거거든요. 올리 감독님이라고. 제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뽑으셨지만 간절한 모습 보고 뽑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감독님이 중앙수비 출신이셨는데 저한테 이제 포지션 변경을 권하셨었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원래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는 있었는데 어디가 더 편한지 어디가 더 제가 잘할 수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이쪽으로 자리를 잡는 게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저도 흔쾌히 받아들였고 너무 재밌었어요.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저도 궁금한 걸 계속 여쭤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경기장에서 플레이가 또 되니까 그냥 경기를 맨날 하고 싶었어요. 리그 수준 차이는 그래도 한국이 더 높았던 것 같은데 그쪽은 그래도 연봉도 많이 받는 스트라이커들이 많았었어가지고 제가 한국에 있는 용병들보다는 훨씬 퀄리티가 높은 선수들이랑 계속 부딪혔었던 것 같아요. 제일 처음에 충격받았던 게 아사모아 기안이라는 선수가 있었는데 EPL에서도 잘하고 있었던 선수를 그냥 돈을 많이 주고 데려왔었거든요. 그 선수랑 이제 경기를 딱 했는데 저보다 훨씬 빠르고 저보다 힘도 훨씬 좋고 저보다 기술도 좋고 저는 그때 그렇게 점프를 떴는데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 친구. 그래서 경기를 뛰면서 아 이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수비를 해야 되지? 매 공이 올 때마다 좀 무서운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희 감독님이 또 옆에 계셨어서 여쭤봤어요. 수비는 너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옆에 동료들이 같이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네 앞에는 또 앞에 선수가 있고 뒤에는 또 골키퍼가 있고 양옆에 우리 팀 선수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딱 얘기를 듣고 하니까 또 갑자기 한순간에 마음 편히 경기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감독님의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인생의 은사님이라고. 제가 중동에서 리그 우승도 하고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을 해도 대표팀에 못 갔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대표팀에 가던 수비수 형들이 다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마침 오퍼가 왔었고 중국에 가면 대한민국 대표를 하는 수비수 형들이랑 붙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노출이 될 수 있겠다 싶어서 조건도 좋았지만 무조건 그냥 가야겠다. 가서 부딪혀보자 라는 생각으로 갔던 것 같아요. 중국에 있을 때는 투자가 더 한창이었을 때라 제가 있었을 때는 절대 호락호락한 리그가 아니었었거든요. 공격수들은 진짜 다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많이 왔었었는데 한 경기가 끝나면 그 다음 경기가 있을 때까지 그 상대 스트라이커만 계속 봐요. 보고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저는 아시아인이니까 아무래도 너무 힘이 좋은 선수면 힘으로 안 이기려고 했고 그러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수비수로서 좀 더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갈로 선수라고요. 나이지리아 선수인데 몸도 막 크고 괴물인데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나름 머리를 써서 한번 데뷔를 해보자 해서 잘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저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수싸움에서 완전히 안 돼버리니까 정말 힘들게 경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진짜 창피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기하면서 그 친구가 슈팅을 하는 모션을 취하면 저는 막으려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거기서 한 번 저를 속이고 2번을 속이고 3번까지 속이더라고요. 저는 그 3번을 속으면서 그대로 라커룸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또 그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한번 맞아보니까 이제 또 그 경험치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제일 어려웠지만 또 많은 공부를 하게 해준 그런 공격수죠. 여기는 좀 다르다. 리그 자체가 다르다. 그래서 축구를 대하는 태도부터 좀 다르다. 막 예전에는 한국 선수가 일본에 가면 시선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아무나 안 데려가잖아요. 특히 J1 같은 경우는 환경이나 뭐 잔디부터 해서 훈련을 준비하는 스태프분들, 뭐 구단 사람들부터 선수는 딱 훈련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모든 환경을 다 준비를 해놓고 선수는 대신 그런 좋은 환경에서 선수로서 제대로 된 가치를 증명하지 못하면 또 가차없이 이렇게 나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일본 선수들이 더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개인 훈련이며 뭐 축구에 투자하는 시간이며 그런 게 확실히 조금 더 많이 더 진행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매 경기가 좀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이거 정신 못 차리면 진짜 큰일 나는 경기가 되겠구나 라는 경기로 항상 준비했던 것 같고요. 진짜 수비수로서 일본 공격수들 수비하는 게 되게 까다로웠던 것 같아요. 등치가 큰 선수들이 있는 건 아닌데 화려한 드리블로 제치는 것보다는 컨트롤을 어떻게 하냐,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가냐 그 싸움으로 항상 공격을 하고 패스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나 중동에서나 뛰었을 때는 한두 가지의 예측을 해야 된다 그러면 거기는 진짜 3가지, 4가지 이렇게까지도 막 예측을 해야겠구나라고 그 안에서는 수싸움을 하려고 엄청 바쁘거든요. 매 선택마다 계속 달랐던 상황들이 놓여 있었거든요. 중동은 처음에 이적했을 때는 계약서를 봤는데 이 숫자가 좀 다르면 그래서 사인을 했고, 중국을 가면서 대표팀을 꼭 들어가 보고 싶어서 선택을 했고, 또 이제 군대를 가야 되니까 군대를 잘 갔다가 와서 한 번에 또 좀 큰 선택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 김남일 선수가 저를 너무너무 이뻐해주고 잘 챙겨주셨어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한 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항상 지내왔어요. 제가 일본까지 만나러 갔어요. 남일 형 보고 싶어서 감사한 게 많으니까. 그러는 와중에 이제 성남에 계셔서 힘든 상황이셨는데 이거는 내가 무조건 한 번은 보답해드려야 된다 해서 그때는 상황이 또 그렇게 해서 됐었고, 또 이제 일본으로 선택한 거는 제가 느껴보고 싶었고 배워보고 싶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또 그런 선택을 했었고, 수원FC에 있다가 다시 한번 중동으로 가게 됐어요. 해외 생활이 좀 또 그리웠었어가지고 다른 나라 문화를 겪어보고 하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또 갔다가 사실 해외에 더 있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데 생각지도 않은 전화가 와가지고 처음에는 안양으로 내가 가게 될까? 이런 생각이 있었죠. 제일 많이 원해 주셨었거든요. 다른 팀들은 제가 봤을 때 아무나 다 사가려고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고 선수를 수집하는 것 같은 마음이었고, 안양은 진짜 정말 저를 많이 원해 주시고 저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 시장은 진짜 너만 바라본다는 게 느껴져서 이런 팀은 정말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엄청 노력 많이 해주셨어요. 안양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주셨다는 것도 느껴져가지고 이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싶었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안양에서 오라는 거는 복 받은 거라고. 안양에서 오라면 그냥 가면 된다고. 근데 제가 와보니까 제가 다른 선수들한테 뭐 이런 안양을 얘기할 때 안양에 오게 된 건 복시라고 똑같이 얘기를 해요. 참 이런 팀이 없죠. 환경적으로는 여기보다 나을 수 있지만 마음적으로, 근데 절대 선수들이 막 이렇게 서포터분들이 화 안 내시고 뭐라 안 하신다고 해서 더 대충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저희 선수들은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문화를 가진 팀에 있다는 게 경기할 때마다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응원도 좀 다르고
진짜 다른 것 같아요. 팀에 적응하는 부분은 국내야 말이 통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해외 팀으로 이적했을 때는 어쨌든 다가가야 되잖아요. 팀을 이적하거나 할 때 그 팀 선수들하고 얼마나 빨리 친해지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거든요. 무조건 제가 먼저 다가가야 되거든요. 다가가지 않으면 저를 도와주지도 않을 거고 저한테 패스를 주지도 않을 거고, 그래서 조금 결이 다르긴 하지만 적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막 어려움을 느끼거나 그러지는 않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언어 같거든요. 브라질 친구 방에 가서 계속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한국 선수보다 말이 좀 빨리 트였던 것 같아요. 그 나라 언어를 조금이라도 하고 가거나 영어를 하게 되면 어쨌든 어느 나라든 영어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친해져야 패스도 올 거고 내가 어려운 상황에서 도와주기도 하니까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해외를 가고 싶어하는 선수들은 일단 언어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대표팀을 목표로 잡고 중국으로 이적을 했는데 중국 팀에서 이제 경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신태용 감독님께서 그래도 좋게 봐주셔서 뽑아주셨는데 처음에 그냥 무작정 너무 기쁘고 계속 꿈꿔왔던 곳이었어가지고 너무 기뻤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26명에서 3명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저를 방으로 부르셔서 같이 못 가게 돼서 미안하다라고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는 제일 좌절감이 컸던 것 같아요, 선수 생활하면서.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되게 따뜻하게 지금도 이렇게 인사하거나 하면 그때 미안했다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저도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게 됐던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좌절감이 컸지만 저를 더 많이 성장시킬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고, 22년 때는 벤투 감독님께서 그래도 월드컵을 데리고 가주셔가지고, 월드컵은 축구 선수라면은 국가대표의 의상에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대회잖아요. 가서 또 좋은 경험들도 많이 했고 진짜 선수로서 더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좋은 경험을 하고 온 것 같고요. 입장할 때부터 이게 달라요. 좀 뭔가 분위기랑 해서 다 축제 분위기예요. 뭔가 축제 분위기인데 이거 월드컵의 경기라고 생각하면 이거 진짜 패스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마음을 고쳐먹은 시간이 있는데 몸 풀다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지나서 이거 즐기지 못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제가 저를 제일 잘 컨트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자꾸 저한테 메시지를 준 것 같아요. 이 즐기는 자리에서 긴장을 한다는 자체가 이거는 진짜 너가 여기 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막 이러면서 막 이거는 진짜 그냥 즐기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져서 경기를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도 제가 후보 명단에 있었는지 아닌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사실 결과를 안 보진 않았거든요. 제가 봤는데 뭐 한번 떨어져 보기도 하고 가보기도 해봐서 그런지 저를 그렇게 거론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했고 열심히 잘하고 있었나 보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참 감사한 축구선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부모님께서도 하늘이 많이 도와줬다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운이 참 좋아서 이렇게 한 거지 너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저는 항상 또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뒷바라지 해주셔서 하게 된 거다 항상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부모님께서는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는 안 하셨던 분이고요. 항상 그냥 경기 뛰면 다친 데 없는지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불편한 데 없는지를 먼저 물어봐 주시는 부모님이셨었고, 사실 제가 더 뭘 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아니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은데, 만약에 부모님이 너는 이걸 잘했고 이걸 못했다고 하면 선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부모님의 시선으로 선수가 오히려 안 좋게 받아들이고 이 훈련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 훈련을 막 하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될 수도 있으니까 당연히 올바른 조언도 있겠지만 너무 큰 이런 뭘 잘했고 뭘 못했다 이런 피드백은 그래도 적당히 해주시는 게
저같이 이렇게 방향성을 한쪽으로 잡는 친구들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부딪혀주는 스타일, 아니면 뭐 한 명은 뭐 헤딩을 하는 스타일, 한 명은 뭐 킥을 해주는 스타일, 막 이런 것보다는 단점 없이 하려고 하는 게 오히려 스타일이 너무 많아져서 자기가 부각돼 보이는 게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닐까 생각은 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지금 어린 친구들 보면 어쨌든 그래도 자기 발밑에 오는 것들 다 잘 할 수 있어 보이고, 일본을 보면 다 기본기가 좋고 다 드리블이 좋고 킥, 슈팅 다 할 줄 아는 선수들이거든요. 일단 그게 기본이 돼서 뭔가가 이제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모든 선수가 다 기본기가 좋고 이렇게 돼 있으면 거기에 그냥 감독님이 색깔만 잘 입혀주면 된다라고 생각이 돼서, 어쨌든 한 가지만 잘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렇게 육각형으로 두루 돼 있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저는 항상 이제 수비를 하면서 항상 기본을 잘하자라는 생각만 해요. 기본이 뭐 잘 잡고 잘 연결하고, 수비할 때도 까분다 그래야 되나, 이렇게 덤벙대지 않고 최대한 까불지 말자, 최대한 침착하게 기본만 생각하면서 하자라고 항상 생각해요. 지금도 중앙수비에 있는 포지션 선수들이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게 기본을 잘하는 것 같은데, 기본을 무시하는 경우도 저는 있어 보여요. 그래서 유소년 선수들이 항상, 특히 이제 중앙수비나 수비 지역의 선수들은 항상 기본을 잘하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반은 먹고 들어간다라고 생각하고 기본에 충실한 플레이를 좀 많이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참, 저는 흔한 말로 사기인 것 같거든요. 사기 캐릭터? 진짜 다 갖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비는 수비다워 해야 되는 거죠. 수비는 어쨌든 실수가 있으면 안 되는 포지션이고, 민재는 막 인터셉트도 잘하고 커버도 잘하고 이러는데, 일단 저희 유소년 선수들이 민재처럼 하고 싶어서 다 나가다가 뒤에 이제 한 방에 훅훅 먹는 상황들이 되려 보이는데, 또 이렇게 나가서 뒤를 맞아봐야 또 뒤에 안 맞는 법을 아는 것 같거든요. 뭐 정답은 없지만 수비는 수비다워야 된다라는 그런 마인드는 항상 경기나 훈련 때 항상 하고 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열심히 하는 건 기본인 것 같고요, 이제. 근데 이제 너무 자기 자신을 안 꾸짖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실수를 했다고 해서 나 왜 못하지? 왜 난 또 실수했지? 이런 생각을 저는 많이 했었어가지고,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안 하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쌓여야 성인이 됐을 때 한번 실수했다고 해서 일일비하지 않게 될 것 같거든요. 열심히 당연히 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되고 있으니까, 그러다가 실수하는 거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좀 많이 위로를 하면서 계속 훈련하고 경기 준비하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런 자세를 항상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프로를 이제 준비하는 선수들은 되게 힘들 것 같거든요. 되게 앞도 안 보이고 도착점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선수들이 다 여러 명에서 그 도착점이 안 보이는 데를 가고 있지만, 부상으로 인해서 포기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힘들어서 포기하는 선수도 있을 거고, 여러 이유에 있어서 포기하는 선수가 있을 테지만, 그 와중에 더 묵묵히 열심히 자기를 갈 길을 정말 성실히 가고 있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도착 지점을 지나 있을 수도 있을 거다. 그러니까 많이 힘들겠지만 꿈이 있으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번 가봐라 라고 얘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저는 이제 사실 몇 년 안 남은 것 같은데, 제가 그만두고 싶을 때 그만두는 게 제 남은 축구 인생의 목표인 것 같아요. 축구를 더 오래 하고 싶은데, 저도 제 의사와는 다르게 그만하게 되는 경우도 뭐 부상이 있을 거고, 아니면 팀이 없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이제 축구를 그만해야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을 때 그만두게 되는 상황을 저는 만들고 싶은 게 제 남은 축구 인생의 목표 같아요. 저는 쉽게 얻으면 쉽게 잃어버린다가 제 좌우명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킥 연습을 했는데, 한 번 해서 돼서 나 됐다 하고 이제 이걸 안 해도 된다, 나는 이제 이걸 얻었다 하면은 바로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 능력들을. 근데 진짜 막 열심히 계속 성공하고 실패하고 노력해서 얻은 그런 성공이 잃어버리는 경우도 없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킥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준비도 그렇고, 하루만 해서 얻어지면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니까 진짜 꾸준히 어렵게 내 걸로 만들어야 이제 누구한테 뺏기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는 상황이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싱가드에 항상 그 문구가 있는데 하나가 이지컴 이지고고요. 하나가 베스트 모멘트 not yet to come이라고 아직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았다가 있거든요. 힘들 때는 분명히 최고의 순간은 또 올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포기하지 않고 안 멈추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게 제일 잘